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비트코인 20만 달러를 전망하는 트레이딩 샷의 분석을 가져와 봤는데요. 도움이 되시나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레이딩 샷의 지금 비트코인의 기술적 분석인데 2015년과 2017년에 강세장이 있었을 때와 지금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지금 현재 강세장을 비교한 두 개의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패턴이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어떤 점에서 이제 비슷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지금 이제 100일 이동평균선과 50일 이동평균선의 이제 골든크로스가 출현하고 나서 지속적인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똑같이 지금 2016년에 시작이 됐죠. 2016년 5월에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타난 다음에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는 강세장이 이어졌던 패턴이고, 지금 여기에서도 똑같이 2023년 12월부터 계속 이제 골든크로스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상승할 때마다 지지를 받는 선을 지금 이제 50주 이동평균선을 주요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50주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 패턴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50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고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갔었던 패턴이 있었고, 이번에도 지금 50주 이동평균선은 깨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정에서도 아직까지는 50주 이동평균선은 깨지지는 않았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그 불사이클이 이제 불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해석이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지금 보면 등락을 계속 거듭하면서 상승했던 패턴이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2015년 겨울 12월에 이제 상승을 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1월에 저점을 찍었다가 또 2016년에 또 6월에 이제 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8월에 떨어져서 이제 저점을 찍고, 다시 2016년 겨울 12월에 고점을 찍고 다시 상승을 하지만 다시 또 내려와서 2017년 3월에 저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등락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엔 사이클 탑을 찍는데 여기가 이제 19만 달러 정도 되죠. 그래서 사이클 탑까지 이제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상승을 했다는 거고요.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도 똑같이 계속 등락을 반복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2024년 12월에 고점을 찍고 2025년 지금 3월에 저점을 지금 찍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파동이 2025년 6월까지 상승이 고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7월에 다시 저점 찍고, 그 다음에 8월에 다시 고점 찍고, 9월에 다시 또 내려오고, 이 패턴이 이제 지그재그로 계속 가면서 결국엔 사이클 탑을 20만 달러에서 26만 달러까지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20만 달러 정도를 지금 내다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RSI도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RSI도 이 등락을 계속 거듭하면서 이 저점을 지금 테스트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2015년부터 2017년 강세장 패턴에서는 지금 53을 저점으로 지지를 계속 받으면서 상승을 했었는데요. 여기도 이제 하락을 하면서 RSI가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지만 이 지지선을 유지하면서 다시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이 패턴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저점을 찍더라도 이 RSI가 전 저점을 계속 지지해주면서 상승하는 패턴. 그래서 오히려 이때가 이제 바이 더 딥, 떨어졌을 때 오히려 매수 기회를 줬었던 때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에도 이 패턴의 이제 저점에 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과거 저점이었던 이 부분, 지금 2024년이죠. 2024년 9월 정도인데, 이때 지금 이제 45에서 46 정도의 RSI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때의 기준에 지금 부합하는 쪽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죠, RSI가. 그래서 이 저점을 이제 찍는 부분이 중요한 이제 그 매수 시점이다라고 지금 여기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정을 올 때 좋은 매수 기회를 주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지지를 계속 받는다면 추가적으로 다시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전망인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좀 이제 살펴보면서 여러분만의 한번 전망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준을 이렇게 하나씩 정해주잖아요. 지금 50주 이동평균선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만의 기준으로 한번 세워보시고, 어떤 것들이 이제 신뢰도가 높은지 그런 거 기술적 분석하실 때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립토 시저의 이제 비트코인의 지금 패턴 분석인데요.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지금 흐름에서 축적과 그리고 이제 속임수와 그리고 확장과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이 패턴들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2024년의 초에도 똑같이 축적 단계 계속 행보를 하다가 페이크로 속임수 패턴이 나오죠. 떨어뜨릴 것처럼 확 내렸다가 다시 올려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패턴, 이 패턴이 나왔었고, 이 두 번째도 지금 2024년 이제 4월부터 9월까지 계속 축적 구간을 갑니다. 이때에도 조정세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하지만 행보세였죠, 거의. 떨어질 것처럼 하다가 다시 올리고, 떨어질 것처럼 하다가 다시 올리고, 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떨어질 것처럼 하더니 속임수로 감아서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신고가를 갱신해서 올라가 버려요. 이런 패턴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지금 축적 단계는 지났고 이 속임수 단계를 지금 거쳐서 다시 한번 이제 확장 단계로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속임수가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걸러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비트코인 15만 달러 돌파는 시작일 뿐, 펀드스트랙 공동 창립자 전망이라는 기사입니다. 펀드스트랙 공동 창립자 톰 리가 이 비트코인이 2025년 말까지 15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강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장기 상승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뉴스BTC는 이제 기관 투자자의 참여 확대가 비트코인의 상승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시타델 등 이 대형 금융사가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면서 비트코인의 정당성과 활용성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 뉴스BTC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을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며 비트코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규제 환경이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은 이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이 이제 트레이딩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뉴스BTC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급등나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강한 회복력을 보여왔으며 이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기보다는 장기 보유 전략이 더 유리하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렇게 등락할 때 여러분들이 막 고점을 맞춰서 막 팔고 다시 저점에 사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뭐 잘하시는 분들이야 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이걸 맞추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이 뭐 고점과 저점을 막 기술적 분석으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게 명확하게 맞지 않을 경우가 이제 태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이제 트레이딩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그냥 축적해서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트럼프 전략적 비축은 강세 요인, 가격 하락은 잘못된 판단, 비트와이즈라는 기사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전략적 비축 발표 후 디지털 자산 시장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 자산 운용사 비트와이즈가 시장이 잘못 판단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 주말 트럼프가 이제 비트코인 등 5개 암호화폐에 대한 전략적 비축 계획을 밝힌 뒤에 급등세를 보이다 하락을 했다라는 건데요. 다시 또 회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비트와이즈 최고 투자 책임자인 매트 후거는 이 카르타노 같은 투기성이 강한 자산이 포함된 것은 전략적이보다는 계산적이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서 발표 방식에 문제가 있었지만 시장이 이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비트와이즈는 보고서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제안이 최종안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비트코인 중심의 구성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고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규모도 커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이제 전략적 암호화폐 비축을 추진할 경우 다른 국가들도 이를 따라서 비축 자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비트와이즈는 내다보고 있고 비축된 디지털 자산은 장기적으로 보유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은 강세 신호고 시장은 결국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장기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긴 하죠. 이 부분이. 아사히즈 비트코인 7만 달러 하락 후 연말 25만 달러 기록할 것. 뭐 아사히즈는 계속 이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7만 달러까지 하락한 후 25만 달러를 신고가를 또 기록하면서 연말에 25만 달러가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아사히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그 비축에 대한 내용들을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정치 쇼, 다양한 쇼를 벌이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제 투기 행위들, 암호화폐 선물 시장 내 투자 열기와 그리고 높은 레버리지를 제작하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7만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제 저점 매수세와 자산 시장 내 달러 하락에 의한 해칭 자산 수요로 비트코인이 올해 연말 2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7만 달러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뭐 조정이 한 번은 지금 왔고 여기서 이제 더 하락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크리스 버니스키 시장은 중간 조정 최고점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기사고요.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 캐피털리스트 크리스 버니스키는 시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하락이 강세장 내 중간 조정에 불과하고 이번 사이클의 최고점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트레이딩샷도 지금 강세장의 중간 조정 과정이다고 지금 해석한 거고 똑같죠. 현재 조정은 매도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약간 더 하락한다고 해서 내 전망이 바뀌지는 않는다. 현재 가격 조정 구간에서 불안해하면 매도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 지금 매도하는 것은 시장이 상승할 때도 계속 관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불안하다면 차라리 가격을 보지 말고 손을 가만히 두는 것이 낫다. 만약 여유 자금이 있다면 시장이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거나 가장 불안할 때 조금씩 추가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다. 좋은 조언이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증시보다 먼저 움직여.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 증시를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부자파 비트코인 판 사람들은 패배자, 그들은 트럼프를 모른다라는 기사고요. 베스트셀러 작가인 로버트 키요사키가 5일 비트코인을 판 사람들이 결국 후회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키요사키는 최근 비트코인 폭락장에서 비트코인 판 사람들은 패배자다. 그들은 미국 대통령이 누구인지 모르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대통령이다. 그는 비트코인의 힘을 이해한다. 이 트럼프가 미국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하면 그때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이 승자가 될 것이고 판 사람들은 가장 큰 패배자가 될 것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샀다. 당신은 샀는가?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키요사키는 1월 말에도 이제 역사상 가장 큰 주식시장 붕괴,
2월에 발생할 것이다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뭐 역사상으로 뭐 큰 붕괴라기보다는 지금 뭐 조정을 보이긴 하고 있죠. 지금 증시가. 트럼프가 가까워서 그럴까요? 아무튼 트럼프의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현재 조정은 관세 영향이 크니까. 자, 비트코인 더 이상 고평가 아니다. 피델리티 매크로 책임자 분석이라는 기사입니다. 피델리티 글로벌 매크로 책임자 주리엔 티머가 비트코인이 최근 조정을 거치면서 더 이상 고평가 상대가 아니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성장과 가치평가 모델을 고려할 때 현재 가격이 적정 범위에 위치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의 하락은 단기적으로 이제 뭐 투자 관광객들의 이탈로 인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더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치는 인터넷 X곡선 및 지갑 성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이 네트워크 확장이 둔화될 경우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비트코인 상장지수 상품 증가가 네트워크 성장의 둔화의 원인 중 하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네요. 뉴투데이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장기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단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티머 역시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랜 기간 네트워크 성장과 함께 움직여 왔으며 지금은 과매도 상태도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이제 지속될 가능성을 계속 보면서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조정 언제 끝날까? 2022년 바닥 예측한 전문가의 전망이라는 기사고요. 익명의 분석가 돈 알트는 8만 달러 수준에서 특별한 지지선이 없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는 BTC가 9만 달러 지지선을 회복하거나 6만에서 7만 달러 수준에서 과거 매도 신호가 나올 경우 다시 레버리지 포지션을 고려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BTC가 연속적인 하락세가 이어가 6만에서 7만 달러 구간에 도달하면 이는 과도한 조정 신호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매수 전략을 다시 고려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8만 달러에서 명확한 매매 신호가 없으며 단기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을 관망하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 암호화폐 정상회담 유명인 총출동 어떤 내용을 할까? 미국 백악관에서 이제 크립토 서밋이 7일에 개최된다라는 내용을 기사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XRP나 솔라나 이 카르다노가 암호화폐 준비금에 포함될 가능성을 이야기했었죠. 뭐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당연히 또 들어가고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정상회담에 누가 참여하느냐, 이걸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브래드 게링하우스, 리플의 CEO와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 그리고 세르게이 나자로프 체인링크 공동 창업자, 체인링크도 여기서 이제 주요적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JP 리처드슨 엑소더스 CEO, 보 하인스 실무그룹 총괄 디렉터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아마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대선 캠페인에 이제 뭐 지지를 하면서 자금을 댔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한테 돈 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다시 선정을 베푸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제시 펄 크라켄 공동 창업자나 뭐 윙클보스 제미니 공동 창업자 이런 사람들이 다 기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회담에 참석할 것을 지금 암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돈 낸 사람들은 이제 뭐 다 내 편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나 이런 부분 정상회담에서 이런 참여자들의 관련된 코인들도 아마 등락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비트코인 바닥 다지고 폭발적 반등, 결정적 순간 한 달 안에 온다라는 기사고요. 분석가들은 BTC가 3월 내로 바닥을 형성한 뒤에 한 달 이내 강한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핀볼드는 트레이딩 차트 분석을 이용해서 이 50일 이동평균선인 99,000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는 것이 강한 강세 전환의 핵심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이 완성이 된다면 16만 달러까지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트레이딩 샷은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하고, 핀볼드는 이제 또 크립토 퀀트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장기 보유자의 매도와 단기 보유자의 매집이 진행 중이며 이는 과거 강세장 초입에서 나타났던 패턴과 유사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롱텀 홀더의 이제 매집이 다시 증가하기 전까지는 단기적으로 추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 보유자들이 이제 매집을 제대로 해야지만 이제 상승을 한다는 거죠. 트럼프 전략이 이제 뭐냐라는 내용에서 경기 침체를 유도하고 돈을 찍고 암호화폐가 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아사히즈가 이제 그래 이 죽음의 키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의 금융 전략, 연준의 움직임, 국가 부채 조작이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과감없이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핵심 주제는 부채와 유동성 그리고 통제라고 하는데, 헤이즈는 이 재무부의 스콧 베슨트, 연준의 제롬 파월 그리고 트럼프의 경제 전략이 서로 얽힌 복잡한 관계를 파헤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구도 미국의 경기 침체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트럼프 때문이라고 하고 있죠. 트럼프가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트럼프는 저금리와 공격적인 대출 전략으로 부를 축적한 인물. 그래서 미국 경제 운영 방식도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허버트 후보가 아니다. 그는 이 FDR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예전에 대공황 당시에 대규모 지출과 돈을 찍어내며 경제 위기를 돌파했는데, 헤이즈는 트럼프 역시 같은 전략을 쓸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경제를 정상화할 의지가 있었다면 그는 1930년대 수준의 대공황을 감수하며 부실한 신용을 제거하려 했을 것이고, 그러나 트럼프는 돈을 계속 찍어내 경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헤이즈는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해석이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현재 오히려 이제 경기 침체를 유도하면서, 경기 침체가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돈을 찍어내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풀어서 또 경기 회복을 한다는 이유로 돈을 찍어내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암호화폐가 결국엔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뭐 이건 아사히즈의 이제 개인적인 해석인 것 같고, 뭐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 가상자산 대신 디지털 자산으로 개념 바꿔야 한다라는 내용인데, 가상자산이라는 용어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요거는 몇 번씩 예전에도 좀 많이 나왔던 건데, 가상자산, 가상이라는 요 내용이 좀 가짜라는 의미나 좀 허구라는 그런 의미를 국내에서 많이 가져서 좀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으로 좀 바꿔야 된다라는 내용의 기사고요. 어느 정도 뭐 동의가 됩니다. 그 내용도. 그 비트와이즈 SEC의 첫 앱토스 ETF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앱토스가 또 잠깐 강세를 보였는데,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앱토스가 강세를 보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캐나다 멕시코산 수입차 관세 한 달간 면제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뭐 이거 덕분인지 비트코인이 잠깐 지금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기서 또 어떤 이야기가 다른 게 기사가 나오면 또 급락을 또 할 수도 있고, 뉴스에 따라서 뭐 너무 요즘에 비트코인이 등락이 워낙 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그냥 여유 있게 좀 보시길 바라고, 좀 큰 그림을 보시면서 등락에 휘둘리지 마시고 마음 편히 가지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